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분들은 위협이 너무 크다고 느끼고요. 몸은 오히려 완전히 꺼버려요. 셧다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실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주신경 실신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이 되는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주신경 우세는 일종의 체질이고, 이 사람이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미주신경이 과활성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자율신경 실존이, 자율신경 장애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병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관리하면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질문 중에 그럼 미주신경 실신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결론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원리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원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주신경 실신이 발생하는 원리를 먼저 알아봅시다. 왜 미주신경이 과하게 반응할까요? 사실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교감신경, 그러니까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싸울 건지 아니면 도망갈 건지 이런 반응을 결정하는데요. 미주신경 실신을 경험하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갑자기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십니다. 왜 몸이 과도한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반대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 신경이 활성화가 될까요? 특히 이제 체열하거나 주사 맞거나 빨간 피를 보거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몸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때 교감신경이 먼저 반응을 해서요,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혈압이 빨리 뛰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분들은 위협이 너무 크다고 느끼고요, 몸은 오히려 완전히 꺼버려요. 셧다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부교감신경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overcompensation 하는 거죠. 이거를 뭔가 보완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해진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오버해서 너무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한 긴장이 오히려 부교감신경을 과하게 활성화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미주신경이 갑자기 과활성화가 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떨어지면, 즉 교감신경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인식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위협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야. 그러면 미주신경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과활성화가 되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실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조절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오작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오작동이 생길까요? 즉 미주신경 실신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생존을 해야 한다는 신경계의 본능이 작용합니다. 즉 원시시대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출혈이 많으면 몸이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몸은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반응을 합니다. 즉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본능이 남아 있어서 극단적인 스트레스나 피를 보는 상황이 오면 미주신경이 과활성화가 돼서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감각이 좀 오류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예민한 분들, 그리고 부교감신경, 즉 미주신경 우세 체질인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원래 자율신경계는 실제 위험과 단순한 자극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뭔가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나 저혈압 또는 미주신경 우세 체질을 가지신 분은 이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협이 크지 않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피 좀 뽑는 건데 이걸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 미주신경 실신은 몸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부교감신경 우세인 분들, 그러니까 혈압이 낮고 근육이 별로 없고
약간 마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거나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려서 좀 못 드시면 혈당까지 낮아져서 쓰러지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자는 동안 이제 공복 상태이신데 헐레벌떡 지각을 해서 급하게 지하철을 타면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기간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내가 부교감신경 우세인 사람이다 하시면 일단은 느긋하게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서요. 미리미리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찬물이라도 한 잔 하고 나가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이죠. 가장 즉각적이고, 이런 분들은 미주신경 실신을 예방하는 방법이 찬물을 원샷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라도 드셔야 지하철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율신경이지만 우리 뇌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 뽑을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걸 생각을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괜찮아지세요. 이 경험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체력이 좀 올라가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도의 자극,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셧다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릇을 키우는 것의 방법,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유산소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잠을 충분히 자는데 아침에 꼭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량이 충분히 되고 즐거운 노래, 즐거운 상황들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 즉 취미생활이 너무 정적이신 것보다는 좀 동적인 취미생활을 가지시고,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서 체력을 키우는 게 부교감 우세인 분들, 그리고 미주신경 실신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네, 오늘은 미주신경 우세인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미주신경 실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주신경 실신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듣고 한번 자기 관리를 해보세요. 건강하세요.